자, 두 번째 주전 부리는 삼전 하이닉스. 애널리스트는 매수, 기관은 매도. 이게 증권사 리서치에서는 매수를 외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상승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도에 나서고 있다. 그냥 같은 기관이어도 이게 서로 의견이 좀 갈려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삼전 하이닉스 역시나 와, 어떻게 딱 7만 원 올라가면서 기관들이 다 9만 원 목표 주가 내놓고 좋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누워버려요. 쉬어버립니다. 한 4일 정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그럼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O, 지금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OX 들어주시죠. X. 알겠습니다. 일단은 O 의견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O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네, 보니까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한 달 전부터 예.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비율을 바꾸면서 여기저기 세일즈 당할 때 법인 대상으로 나가서 세일즈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이제 없죠. 예, 오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가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예. 그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쫓아가야 돼? 라고 고민을 무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지금 지수와 같이 연동해서 내 수익률을 따라 봐야 될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따라가서 지난주부터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쪽 끌어올리면서 이거를 또 지수와 연동한 내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두 가지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1만 원대. 여기가 단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쉬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계속.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라 그러면은 며칠이나 몇 주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죄송합니다. 네. 2시간은 좀 아니고요. 네. 예. 제가 본 단계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 한 주 정도? 열흘 이 정도쯤. 네. 왜냐면 1, 2주 지금 정도? 네. 좀 이격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좀 소화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일단 반도체는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클로 움직이고요. 사이클. 예, 두 번째는 AI가 가져오고 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변화를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끌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되면서 이어졌던 변화라고 봤었을 때 사이클은 지금 뭐 2분기도 실적 뭐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 없습니다. 근데 주가만 올라왔어? 네. 라고 해서 만약에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벌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일 때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정도를 먼저 땡겨서 움직이는 땡겨서 거죠. 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것 자체로는 일단 바닥이 벗어난다는 데 지금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근거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크게 다시 흔들리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AI가 가져다 주는 이제 또 다른 성장 동력의 움직임들인데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AI 칩 시장에서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다. GPU가 모든 걸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나머지들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참전해서 AI가 끌어낼 다음 변화. 그래서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다 AI가 침투가 돼서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칩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또 다른 수요, 그러나 즉 새로운 또 수익성이 높은 HBM3라든가 이런 새로운 쪽의 변화를 메모리가 끌어갔었을 때 네. 이거는 기대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성장 동력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앞으로의 좋아질 거 미리 지금 땡겨와서 단기적으로 20%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바로 당장 5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1, 2주 정도 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한테 X 먼저 좀 네. 이야기만 들어볼게요. 네. 기관 쪽입니까? 매도?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이 기관에 계셨던 분들께 기회가 되면 항상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왜 애널리스트들 매수 콜을? 리포트만 나오면 파는지. 사실 오묘한 네, 그렇죠.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매수하라고 하면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던데 아,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수하라고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제가 보는 뷰는 이 레몬 리서치 대표님께서 보시는 거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큰 사이클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자. 지금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도 이거보다는 약간 보류. 그러니까 매수할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올라갈 때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그 급격하게 좋았던 시점, 그 시점을 빼고 본다라면요. 네. 상승과 조정의 폭이 어떤 누군가 이거 자로 잰 듯이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어떤 상승폭과 하락폭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폭만큼 요번에 상승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간 조정이 한 2주 정도 저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주에서 많이 나오면 20거래일 정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기간 조정을 거치던 가격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오늘 뭐 프로텍 같은 뭐 그런 장비 종목 이제 후공정하는 종목들이 네. 상한가도 가고 했잖아요. 이쪽 소부장 쪽의 중소형 단을 좀 지켜보자. 괜찮다. 그쪽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조금 기다렸다가 두 분이서 뷰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똑같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김민수 대표님은 한 2주 정도 말씀을 하셨고 1, 2주 정도. 오히려 이주연 대표님은 조금 더 길게 보는 걸로. 그 다음에 쉬고 더 가는 거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거고. 네, 이제 사이클은 뭐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구만전자 거니까. 됩니까?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만 원도 가지 않겠나. 항상 모든 분들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 됩니까? 하면은 뭐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간 가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에는 가겠지. 내 생에는 예, 가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구만전자 올해 안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는 아까 제가 지수를 네. 2,85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만약에 산다 그러면 네. 지금 위치랑 내용이랑 상황에서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다른 거 사면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예. 저 소부장 이게 쫙 한번 읊어보려고 했더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부장 예.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뭐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 네, 우리 닉스 형이 훨씬 더 오. 아웃퍼포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시장 보게 되면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또 계속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아마 최근 들어서 이제 AI 칩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준 대표님이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급등했다가 네. 음봉으로 두루룩 하면서 물량 나오고 있죠. 박앤세일. 네, 매커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쪽 중에서 하나 지금 이제 뭐 GPU를 하지만 이제 NPU라고 하는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FPG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쪽도 지금 AMD에 있는 자회사 자일링스가 꿈꾸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른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음봉 쪽에서는 계속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블루드림을 갖고 있는 회사다. 매커스. 예, 이런 회사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게 이제 제우스가 먼저 관련된 맨 처음엔 한미반도체가 움직였죠.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엔비디아의 연관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움직임 나왔던 게 제우스도 같은 연관된 회사다. 네네. 레벨업 되면서 마지막으로 프로텍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텍 강하게 움직였긴 하지만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 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EBC에서만 특별 공개. 특별 공개. 네. 단독입니다. 네, 테스입니다. 테스. 네, 이 회사도 네. 이게 무슨 단독입니까? 테스. 하루 종일 떠드는데 요거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떠드는데 왜 주가는 안 가죠? 네. 제가 궁금한 겁니다. 예. 테스 어쨌든 단독 공개입니다. 테스 네. 어떤 점이 좋습니까? 관련돼서 들어가는 증착 장비 쪽에서 연구해야 되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이온 테크닉스하고 몇몇 회사가 아직 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 모멘텀 나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테스는 근데 삼성향이 더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네. 많은데 네. 이게 지금 어떤 고객 다변화를 하면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네. 그쪽으로 가서 지금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매출의 비중이 2% 정도 됐는데 이게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변화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소부장 쪽은 또 이제
모멘텀 갖게 되면은 프로텍도 그랬잖아요. 언제 주가가 그렇게 될지 계속 음봉만 나오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는 네. 변화는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스 마커스? 메커스? 메커스입니까? 예, 마쿠스요? 종목에 헷갈려가지고. 메커스입니다. 메커스입니까? 네. 아입니까? 아입니다. 아이 예, 예. 메커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연 대표님은 네. 소부장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또 알트먼 오픈 AI CEO 네. 샘 알트먼이 9일날 옵니다. 네. 와서 딱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가 반도체의 나라 한국입니까? 딱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뭐 소부장 같이 쫙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기대감, AI에 네. 대한 기대감, 반도체로까지 하드웨어까지 좀 가져봐도 됩니까? 방안했을 때? 지금 뭐 반도체 섹터 트리거가 된 게 AI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한하면 좀 그렇게 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네. 또 주가가 팍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AI는 하이닉스 HBM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 네,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반도체? 얘기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때 K칩 뭐 예.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착했을 때 네. 재료 소멸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네.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오히려 재료 소멸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그럼 그냥 소부장 쪽은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그 펀더멘탈 그리고 기대감 이런 걸로 그냥 추세적인 관점에서 편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봐야 된다. 네네. 소부장으로 본다면 한 종목, 두 종목만 주신다면 제가 그러고 딱 넘어가죠. 반도체 섹터는 잘 몰라요. 잘 네. 몰라서 항상 매매하는 것들만 하거든요. 동진 세미캠을 동진 세미캠. 소재 쪽으로 보고 있고요. 프로텍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 딱 두 종목만 저는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프로텍이 상한가 가서 참 기분 좋게 오. 방송을 할 수 있네요. 아무튼 뭐 두 종목. 그 종목. 네, 프로텍은 제 생각에 조정 나온다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상한가 한번 그렇게 가고 나면은 이게 한번 치고 빠지는 데 있어서 그 뒤에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낙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네.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자주 가는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이제 좀 가볍게 몸놀림이 이렇게 시총 좀 4천억. 네. 네.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쭉쭉 가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제 뭐 갭이 상한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뜰 수도 있고 뭐 안 뜰 수도 있겠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어찌되었든 종가의 음봉으로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저는 뭐 분할 매수로 뭐 한 번에 뭐 이렇게 탁 찍어서 내가 타이밍 맞춰서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오늘 이슈가 되어서 올라간 그 재료는 단발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 나올 때마다 뭐 분할로 매수를 계속 접근해 가신다라면 다시 한번 추세대로 방향대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종목 여러 종목이 나왔습니다. 메커스, 프로텍, 아까 또 다른 종목 테스 이런 종목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AI 또 샘 알트먼 방안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하이닉스랑 삼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서도 힘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분 다 단기적인 상승으로는 조금 쉬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분의 의견이 동일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